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진행장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의는 어찌됐건 간에 7월 11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9급 영어 시험 문제의 독해 지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독해의 최종 목표는 그 문장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표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는 단어들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뜻에다가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를 적응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적응을 시키려면 우리가 이것은 무엇으로 쓰였느냐 하는 문장에 대한 읽기와 그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다. 그렇다면 읽기를 잘 해야만 이제 모든 영어의 독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로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장이라는 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되며 어떤 식으로 읽기를 해야 하느냐. 근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영어 독해의 기초 혹은 영어 독해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에 대한 이러한 기초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연습, 단어라면 품사를 생각하는 연습, 문장이라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어 공부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제안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다시 한번 7월 11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의 18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한번 읽기의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뭐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7, 8문장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 8문장 정도 나오는데 뭐 아주 짧아서 뭐 별 볼 일 없는 것도 있지만, 오늘 아주 또 중간쯤에는 길고도 중요한 부분이 한 군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문장은 당연히 첫 단어를 보고 그 오른쪽을 보면서 명사를 느끼면 주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주어 다음에 자신 있어서 동사라고 느끼고,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라면, 그리고 이것이 이 형식을 이룬다면 주격 보호에 해당하는 형용사 혹은 명사까지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은, 간단하게 지금 관사 뒤에 명사를 주격 보호 삼는,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관심은 아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두 번째 문장은 얼핏 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길잖아요. 그렇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을 길게 만드는 원인들에 대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원인들에 대한 적응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길어지는 원인 중에 이제 첫 단어죠. 첫 단어를 탁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뭘까요? 영어는 단어다, 단어는 품사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동안 because라는 단어의 뜻을 알았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품사라는 거죠. 그러면 첫 단어가 접속사다. 그렇다면 그 뒤에 주어, 동사 등등등을 달면서 절을 이룰 것이고, 절이란 that, what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부사절일 것이고, 부사절로서 우리가 문장을 부사적으로 길게 시작한다면 커마를 힌트 삼을 수 있고, 그 커마 오른쪽에 주어를 느끼면 우리는 여기까지를 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문장 전체에서 부사적 역할을 하는 절의 형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건 하나의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첫 단어가 접속사다, 부사절이겠구나, 길겠네, 어디까지지, 여기까지구나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첫 단어가 접속사구나, 부사절이겠네, 길겠네, 어디까지지, 정말 기네 라고 느끼는 순간 또 이 부사절을 끊어읽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사절을 끊어읽을 때 다시 한번 주어 나왔다, 동사 나왔다, 비동사다, 이 형식을 이룰 거다, 주격 보호가 있겠지,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보이는구나 하는 순간 여기서 끊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접속사니까 부사절을 길게 보되 길다라고 느끼면 그 사이에서 끊어있는 연습을 해라. 여기서 끊어읽은 이유가 뭐냐, 동사만큼을 읽었으니까 끊어읽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동사만큼을 읽은 나머지들은 다 뭐라고 할까요? 수식어다. 수식어 자리 ed를 뭐라고 할까? pp다. 그러면 우리가 수식어 자리에서 만난 pp는 10중 9.5 어디까지만 읽어라? pp다. 그랬더니 잘했네, 뭐 앞에 막혔다,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크게 끊어 읽어보고 중간중간에 읽기의 원칙을 지킨다면 문장을 조금씩 쪼개서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주절은 주어 다음에는 쓸 수 있는 용어 뭐? 서술어. do not, does not, did not 뒤에 뭐 나올까? 동사. 동사라면 뭐하고 뭘 가릴까? 자동사와 타동사. 타동사는 명사의 뭘 가질까? 목적어. 동사만큼을 읽으면 끊어 읽는 게 원칙이고, 비록 짧지만 어쨌든 용어상 뭐라고 말한다? 수식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에 대한 대책, 이것도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조금 전 문장하고 비슷한 점이 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문장 시작의 첫 단어가 듬이 접속사인 경우는 뭐 당연히 끊어 읽고, 또다시 뭐로 시작했을 때 접속사, 당연히 뭘 이루는데 절, 대체로 무슨 절인데 부사절,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뭐가 힌트다? 커마. 그 오른쪽에 무엇이 느껴진다? 명사인 주어. 그렇다면 우린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부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의 부사절이 길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접속사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좀 짧기는 하다.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냥 끊어읽기의 원칙에 관계없이 읽어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짧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문장은 when이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주어 뒤에 동사, 동사 중에 비동사, 비동사가 뭘 이룰까요? 수동태. 수동태의 10중 9.5 어디까지 읽는 게 원칙이다? PP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빨간색처럼 다시 한번 접속사가 부사절을 유도할 때 전체적 규모를 살펴보고 그 전체적 규모가 지금처럼 견딜 수 있을 만큼 짧으면 그냥 갈 수 있고 짧더라도 원칙을 지켜보면 동사만큼 읽기의 실천을 하면 우리가 끊어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역시 뭐 절대적은 아니더라도 커마가 힌트가 되고는 있지요. 또 문장에 무엇이 남았느냐? 주어다. 주어다 뭐 나왔느냐? 동사다. 동사 중에 뭐가 필요하냐? 자동사와 타동사다. 타동사는 뭐가 필요하냐? 명사인 목적어다. 그랬더니 뭐 앞에 막을까? 전치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첫째 이 문장이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턴입니다. 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뭐 돌다도 되고 돌리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지만 어쨌든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턴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은 턴이라는 타동사가 목적어를 지나 into라는 전치사를 만난다면 목적어를 무엇으로 바꾸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턴이 나오는 순간 잠깐 고민하죠. 턴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렵기 때문에 단어의 뜻만 알면 되는 단어. 그건 오히려 외우기만 하면 쉬운 단어예요. 그런데 턴처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적응해야 되는 단어. 그런 단어가 이제 아주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전치사니까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를 보는 거예요. 전치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찾으려 했더니 그 오른쪽에 ing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ing가 이때 이 명사와 ing가 주술의 관계가 있는 거죠. 가령 tank top clad tourists 여행객들이 marching 행진을 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죠. 막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march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탱크탑을 입은 관광객들이 막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주술의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문법적으로 이 명사를 의미상 주어라 하고 이 ing를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동명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1번과 2번을 합치면 목적어를 의미상 주어가 ing 하게 만들다. 이런 식이잖아요. 다시 한번 지금 turn, 목적어, into, 댕댕댕을 보면 목적어를 그 옛날 마을을 탱크탑 옷을 입은 여행객들이 돌아다니도록 만든다. 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주 중요한 구문, 문장을 길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구문을 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noun이라는 무엇을 한번 생각할까요? 전치사. 전치사는 당연히 그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 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문장을 길게 만드는 원인 중에 뭐 오형식도 있고 뭐 있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문장을 길게 만드는 원인 중에 등위 접속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준동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전치사를 만나면 끊어 읽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을 보면 문장 시작의 첫 단어는 뭐 별 볼 일 없는 부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명사를 찾아서 주어고, has를 보면서 오른쪽을 힐끔 보니까 완료 시제인 것 같고, 그래서 has로부터 뭐의 시작이고 서술어, pp를 뭐 삼아라 동사. 동사 중에 무슨 동사일까요? 비동사. 비동사 오른쪽에 무엇을 찾아서 형용사, 무엇을 삼아라 주격 보어. 그랬더니 잘했네, 뭐 앞에 막혔다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치사는 뭘 가질까?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뭘 기대할까? 명사. 명사 자리에 ing를 뭐라고 할까? 동명사. 동명사를 읽으려면 얼만큼 읽어야 될까?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ing 속 동사가 뭘까요? try는 뭘까요? 타동사 try는 뭘 가질까요? 목적어 자리에 뭐가 뜰까요? 투부정사. 이런 거잖아요. 또 만약에 우리가 뭘 느끼면, 부정사를 느끼면 부정사도 얼만큼 읽을까요? to 플러스 동사만큼을 또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만큼을 읽어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try를 만나면 어떤 말투가 필요할까요? try, to, 동사만큼, 이런 말투가 연습이 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 끊지 말고. 그러면 자, 다시 try, to, 동사만큼, 이런 식이잖아요. try라는, 그러니까 tr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to 플러스 타동사의 목적어, 이만큼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령 크루즈식 관광을 curb, 억제하려고 애쓰는데 이 도시가 뭐 선제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try to 동사만큼, 이때 이 동사란 타동사가 가장 흔하고 만큼이란 목적어까지가 가장 흔하지 않겠냐. 자, 그 다음 여기서 끊어 읽은 이유는 어쨌든 잘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가 보일까요? 등위 접속사. 왼쪽에 커마가 있다는 건 연결 부위가 길 것 같고, 그래서 끊어 읽고 혹시나 기니까 문장이 나올래나 했더니 역시 명사인 뭐가 보이고 주어. 조동사로부터 뭐의 시작이고 서술어. 조동사 대 동사. 동사 중에 타동사. 타동사의 목적어. 그랬더니 또 뭐 앞에 막혔다?
전치사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역시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 중에 자 1. 무엇이 뜨고 있다 준동사 그리고 무엇이 뜨고 있다 듬이 접속사 무엇은 끊어 읽는데 절대적 도움을 준다 전치사 이런 똑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반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영어라고 하는 데는 to라는 게 있다. to. 응? 그러면 to라는 것은 1 부정사 to도 있고 2 전치사 to도 있다. 그랬더니 to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뭘까요? 부정사 to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문장 시작의 첫 단어에 to를 보고 이 to가 뭔 to라고 느껴지면 부정사 to라고 느껴지면 to 뒤에 뭐가 나오고 동사 뒤에 뭐가 나오고 만큼이 나와서 만약에 이것이 명사적 용법이라면 이거 아니에요? 명사적 용법이라면 거기까지가 뭐가 될 거고 주어.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사적 용법이라면 그것을 끊어 읽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주어. 이제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1, 투네 2, 부정사 투네 3, 동사만큼을 읽었더니 오늘 드디어 이제 5형식 얘기가 나오죠. 그럼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때 부정사만큼을 읽었더니 힌트 뭐가 힌트가 되면서 커마 그 다음 오른쪽에 오브 왼쪽에 뭐가 느껴지니까 명사 이것이 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어 여기까지를 뭐로 처리한다 부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주어를 읽어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뭐 나와라 명사 오브랑 엮이면 뭐 한 번 더 읽어라 명사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만약에 영어에서 어자 주어 목적어 보호라는 어자 자리에 명사가 나오는데 오브를 읽으면 어자 자리에 오브는 명사와 명사를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주로. 그렇다면 명사 자리에 또 뭘 느꼈나요? 동명사. 동명사는 뭐만큼 더 읽어라? 명사. 동사. 그럼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타동사. 타동사의 뭐까지 읽어줄까요? 목적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문장의 뭐가 될까요? 주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주어 다음에 또 뭘 느꼈다? 서술어. 왜 서술어다? 완료 시제. 그럼 이것이 뭐가 된다? 동사.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타동사. 타동사에 뭘 찾아서? 명사. 뭐 삼아라? 목적어. 여분의 돈, 추가적인 돈을 만들 수 있다는 유혹이 많은 집 소유자들을 소유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준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인이라는 뭐 앞에 막혀 있다. 전치사. 전치사의 뭐까지 읽었다. 목적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둘째, make라는 똑같은 make라는 동사를 보면서도 기본적으로 make는 타동사니까 뭐까지 읽으면 될까요? 목적어. 그런데 우리가 make라는 동사는 몇 형식을 잘 이룰 수 있는 동사다? 5형식. 이렇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어에서 동사라면 뭘 가리고? 자동사와 타동사. 자, 타동사라면 당연히 뭐까지 읽고 목적어.
나머지를 뭐로 밀어버릴까? 수식어.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형식에 대한 대책이 뭘까 하면, 오형식에 대한 대책은 오형식을 잘 이루는 동사를 알아두는 일이에요. 즉 오형식을 잘 이루는 동사 1, 오늘은 make예요. 그럼 make가 올 때마다 일단 어디까지는 잘 읽는 거예요. 목적어까지는 잘 읽는 건데 그 뒤에 목적어하고 관련성이 있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정사나 분사가 나타나면 이를 목적 보호라고 하는 거죠. 즉 오형식 문장은 1. 동사를 보고 예측하라.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오형식을 잘 이루는 동사는 한 20개 정도만 잘 알아둬도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make라는 동사가 하나 나온 건데, 평범하게 삼형식을 이룰 수 있지만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인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형식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형식일 때와 오형식일 때는 읽기와 표현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여기 보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ing를 만나면 ing 속 동사만큼을 읽어라. make를 보는 순간 오형식이 예측이 된다. 일단 명사를 찾아서 목적어 삼았다. 그런데 그 마을의 wall, 벽이 쳐진 부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벽이 쳐진 부분을 하나의 거대한 호텔로 만드는 거잖아요. 목적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목적보로 만드는 거니까 지금도 make는 오형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inspire라는 동사는 어떠냐? 그렇다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inspire라는 동사는 타동사로서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혹은 사물을 어디 누구 사람 속에, 다시 사물을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사물을 사람 속에 영감을 넣어주는, 이렇게 삼형식을 이루는 대표적인 동사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inspire도 목적어가 목적보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까요? inspire many homeowners가 목적어여서 전치사만큼을 읽었더니 좀 길게 보니까 이만큼을 목적어로 하고 여기서부터를 목적 보호로 하는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만큼 이렇게 읽어가면서 목적 보호를 하는, 그래서 가령 이런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분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올드타운에 살고 있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그들의 장소를 Airbnb로 턴오버 바꿀까 하는 생각을 들게 했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의 아주 어려운 문장이 등장을 하는 거죠. 나중에 하겠지만 읽을 만큼 읽은 나머지 전체 까만색을 잘 따라와 보세요. 까만색 전체를 뭐라고 할까요? 수식어고 수식어 자리에 comma ing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길어진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길어진 원인은
분사, 구문, 또 그 다음에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라는 준동사가 등장을 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이 등장을 한, 그리고 수식어가 길어진, 이렇기 때문에 길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예문은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의 단어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로컬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컬이라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로컬이라는 단어에 뭐가 중요한가요? 품사다. 그런데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더니 뭐 여러분들 로컬이 뭐냐? 그럼 지역적 인, 뭐 부분적 인, 이런다면 뜻을 가지고 예상을 해보면 니은 받침이 들었으니까 형용사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단어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단어의 쓰임새를 바라는 순간 이게 뭔가요? 관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사 뒤에 나오는 건 형용사가 아니라 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로컬이라는 단어는 지역적인, 국부적인, 뭐 이런 식이라면 명사란 무슨 뜻일까요? 뭐 지역 주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like라는 단어는 동사일 때가 가장 흔하지만 그 다음으로 흔한 게 뭘까요? 전치사. 그러나 가끔 뭐도 나올까요? 접속사. 그러나 가끔은 또 뭐 나올까요? 명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적어도 지금 동사가 아니라면 이 순위가 뭘까요? 전치사. 그러니까 like a local, 그러면 지역 주민처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길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5번째 문장을 하다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제 얘기했지만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들, 이것에 잘 적응해야 되겠다. 그 중에 선생이 제시한 게 한 5가지 정도 됐습니다. 5가지. 그게 하나가 뭐였냐? 타동사로서 오형식을 이루는 동사. 둘째, 등위 접속사. 셋째, 절. 넷째, 준동사. 다섯째, 수식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오형식을 이루는 동사 중에 흔한 동사 뭘 봤나요? make.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타동사가 목적어를 지나 투부정사를 만났을 때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하고 관련 있으면 목적 보호라는 생각을 해주기 바라고, 이 중에 우리가 하나 뭘 봤다? inspire다. inspire는 영감을 주다지만 삼형식으로서의 inspire는 목적어에게 영감을 주는 거고요. 오형식으로서의 inspire는 목적어가 목적보 하도록 영감을 주는 겁니다. 오늘은 등위 접속사가 문장을 연결하는 이러한 예가 한번 나왔던 거고요. 오늘의 절은 당연히 다시 한번 문장 시작을 하는 첫 단어가 접속사라면 부사절이 길게 나타날 확률이 있으니까 커마를 힌트 삼아서 주어를 찾아오라 이랬고, 길면 그 안에서 또 끊어 읽기를 하는 이러한 연습을 해라, 이런 충고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준동사 중에서 뭐가 나타났을까요? 부정사도 나타났고 동명사도 나타났고 마지막에는 분사, 구문이 나타났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